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만 올리면 채널 망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냥 가볍게 생각한 이 마인드 하나가 내 채널의 수명을 결정한다면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유튜브 초보들 사이에서는 진짜 많이 일어나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대부분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열심히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정답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1년 내내 삽질만 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유튜브를 내가 오래 못한다 하면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재미가 없어서, 편집 실력이 부족해서, 말을 못해서, 알고리즘을 못 타서. 물론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하게 만드는 요소이지 오래 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편집자들이 유튜브를 잘하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 잘하는 분들이 유튜브 시작하면 다 구독자 100만 될까요? 아니죠. 편집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콘텐츠도 재밌는데 6개월 아니 3개월도 안 되어서 그만두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편집은 조금 투박하고 말도 매끄럽지 않은데 3년, 5년 꾸준히 가는 분들도 있죠. 대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튜브를 오래 못 가게 만든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앞단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처음에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나의 채널은 무엇으로 유지될 구조인가? 이 질문 없이 시작한 유튜브는 처음엔 의욕으로 버티지만 어느 순간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찾아오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라는 자책뿐이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유지될 수 없는 구조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성공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조회수 몇십만, 구독자 몇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통념이 생깁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 괜찮을 거야. 조회수만 터지면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극소수는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 공식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했던 그 성공이라는 정의는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유튜버 숫자도 훨씬 적었고 시청자들의 선택지도 한정적이었죠. 어쩌면 구독자 10만 명이면 정말 괜찮은 수익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독자 10만 명이 있어도 월 수익이 3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지고 있죠. 요즘 이런 이야기 이제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데도 월 수입이 50만 원이 안 되는 인플루언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사례는 더 많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구독자 100만 명, 골드 버튼, 와 성공했네. 이제 돈 걱정 없겠다. 하지만 현실은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회수 수입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독자 100만 명이 있더라도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만에서 2만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조회수 수익은 20에서 5, 60만 원 정도일 겁니다. 한 달에 영상 4개를 올려도 40만 원인 거죠. 반대로요.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인데 또 제가 아는 분은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이신 분입니다. 분야는 그림이나 디자인 쪽이시고요. 근데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다시 취직하려고 이력서만 많이 넣고 있는 분도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알고리즘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조회수가 반토막 나고 내가 이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까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오래 지속하는 유튜버와 금방 그만두는 유튜버, 이 두 유튜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사실 이 차이를 운이나 알고리즘 탓으로만 설명하면 편합니다. 나는 운이 없었어. 내 채널은 알고리즘이 밀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구독자 100만인데 힘든 사람과 구독자가 1만 명인데도 계속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실력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니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구조입니다. 구독자 100만인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조회수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인데도 계속 하시는 분은요. 조회수 수익 외에 다른 수익 구조가 있죠. 이 차이가 숫자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구독자 수가 80만 명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조회수 수익뿐이죠. 조회수가 떨어지면 바로 불안해합니다. B는요. 구독자가 10,000명입니다. 하지만 자기 제품이 있죠.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품 판매 수익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생활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누가 더 오래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조회수 수익 구조는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조회수가 오르면 수익이 오르고 조회수가 떨어지면 나의 수익도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 달려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는 또한 치명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고 알고리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생계가 흔들리고요.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수익 구조를 선택하는 순간 유튜브는 장기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경주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회수 구조를 처음부터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조회수를 쫓게 되고 이 조회수 수익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제가 2년 동안 그랬거든요. 일단 영상을 업로드하고 조회수가 나오면 그때 가서야 고민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은 99% 조회수 수익 구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나오는 조회수에 익숙해져 있고 다른 구조를 만들려면 혹은 다른 채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 수익 구조로 내 채널을 3년, 5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조회수 수익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의존이죠. 조회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매일매일 숫자를 확인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더욱더 자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콘텐츠의 기준은 바뀌어 버리죠. 이게 내가 오래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가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채널이 나의 것인 것 같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콘텐츠인가? 내가 이런 채널을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회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면 조회수가 떨어지고요. 트렌드가 바뀌면 반응이 식고 경쟁자가 늘어나면 내 영상 조회수는 급하강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조회수 말고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조회수 말고 다른 걸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회수 구조 외에 다른 구조도 동시에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조회수가 있어야 채널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브랜드가 쌓이니까요. 그런데 조회수는 유입되는 역할로만 쓰고 메인 수익 자체는 다른 구조에서 발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회수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나의 삶이 바로 흔들리는 일로 이어지진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수가 평소에는 10만이 나오다가 5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조회수 수익만 있는 사람은 수익이 반으로 줄어들고 바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조회수 수익 외에 다른 구조가 있는 사람은 조회수가 떨어져도 수익은 거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1년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5년 유튜브를 하는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구조는 언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독자가 늘어나면 답이 보이겠지.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커진다고 해볼게요. 구독자가 커질수록 구조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독자가 5만 명일 때는요.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회수에 매몰되어서 구조를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죠. 귀찮고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리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들 때가 되어서야 다른 구조가 필요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죠. 그래서 구조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수익화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회수 수익은 알겠어. 다른 건 뭐가 있지?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는 제품이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결국 실행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생태계의 전체 돌아가는 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유튜브 수익화는 조회수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최소 7개에서 8가지 이상의 다양한 수익 구조가 있고요. 각각의 구조마다 어떤 채널에 맞는지 어떻게 만드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체 판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다른 유튜버는 대체 뭘로 버는 거지? 유튜브가 돈이 되긴 하는 걸까?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대부분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지치는지, 왜 구독자 숫자와 현실이 다른 건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건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